확진자 발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사흘간의 방역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정상화했습니다. 국회는 회의장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결산 심사를 재개했으며 정기국회도 내일부터 정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새 대표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과 경제도 빨리 회복시킬 것이라며 함께 견뎌내자고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이 잠정 결정됐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뒤 중앙선관위에 당명 변경 신청을 했으며 내일과 모레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결정 첫날부터 소유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으로부터 새 당명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소유권 논란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인 전재수 의원과 함께 이낙연 신임 당대표 체제 출범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결산심사 중개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멈춰섰던 국회가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미뤄졌던 국회 결산심사가 오늘 재개됐고 9월 1일 내일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도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27일부터 주요 건물을 폐쇄했던 국회가 오늘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이어 오늘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도 최종 방역을 마치고 기존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에 한해 출입을 재개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및 능동 감시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더 책임 있는 방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심려를 기울일 것입니다. 국회 방역 조치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했고 국회 접견실과 주요 회의실 등에도 순차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국회의 외부 방문객은 출입이 금지되고 국회 내 취재는 허용된 인원만 가능합니다. 의원 2명이 공유하던 상임위 회의장의 마이크는 1명당 1개씩 사용하도록 늘리고 다음 주부터는 의원회관 영상회의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멈췄던 국회 예산결산 심사는 재개됐습니다. 오늘 예결위 부별 심사를 시작으로 국토위와 환노위 등 7개 상임위가 지난해 사용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해 오는 7일까지 결산 국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도 시작됩니다. 내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1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또다시 국회가 폐쇄될 경우를 대비한 국회법 개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국회의장이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원격 출석과 표결을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가 재개됐는데 오늘은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벌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예결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큰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관련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소 영세상공인들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4차 추경 얘기를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다 쓰러지고 난 뒤에 뒤따라가서 대응을 하면 늦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대책과 3단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무조건 자꾸만 4차 추경을 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줘라 하고 정치권에서는 말씀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재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짚어보지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며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를 마비시키고 어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반드시 관련 손해비용을 모두 받아내어 사회의 경중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반면 통합당은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과 방역 당국과의 엇박자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질본에서는 우리 측하고 사전에 전혀 얘기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하급 직원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전 목사 측의 위법성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진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파업 장기화 원인을 두고는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회장의 책임이 있다며 엄정 대처를 요구했고, 통합당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의료진 고발 사태 등을 꼽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대표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과제로는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꼽으면서 추석 명절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고 긴급 재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양인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종로구 자택을 나서면서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기다린다며 마치 야전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승리해 민생과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일정으론 국립서울연충원에 참배하고 이어서 국회 본관에서 첫 대면 최고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최고위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국난 극복이었습니다. 당 국난 극복위를 확대 재편해 당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난 극복입니다. 우리는 국난 극복에 집중하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국난 극복에 대열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선 코로나19로 재난에 준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매년 있는 추석 명절 민생 지원 대책을 올해는 더 강화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EITC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고요.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 이어서 이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난 앞에 협치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원칙은 지키되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당직 인선도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의 3선의 박강원 의원, 정책위의장의 3선의 한정혜 의원이 각각 임명됐고 수석대변인의 최인호 의원, 대변인은 허영 의원과 강선우, 신영대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당명 후보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이란 단어를 넣어서 탈이념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합당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임채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 최종 후보로 국민의힘을 선정했습니다.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전국민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단어인 국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명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나 보수, 한국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 탈이념적인 정당으로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응모한 이름을 분석한 결과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었고 이를 당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다수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후보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새로운 당명을 선관위에 가등록한 것은 선관위의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당명은 내일 상임 전국위와 모레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통합당은 당명이 최종 확정되면 추석 전에 정당이 상징하는 심벌과 색깔을 당사 현판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낙연 신임 대표 집권 여당 그것도 176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게 되는데요. 그동안 민주당과 제1야당 통합당이 21대 국회 출범하면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제 새 대표가 되면서 혹시 이런 기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기대도 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 이낙연 대표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1대 국회 초반만 해도 협치하자 여야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상 보면 협치가 됐느냐 또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야가 이제 대화하고 또 이제 타협 합의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 21대 국회 초반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이제 비판 여론도 좀 컸었고요. 그러면서 여야의 지지도 격차가 이제 오차 범위까지 좁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걸 이 대표 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거대 여당을 이끄는 당대표의 자리여서 그런지 그 이 대표 수락연설에서 협치, 통합이라는 이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거든요. 예.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이제 21대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현안도 좀 많은데요. 또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수처 출범, 또 부동산 대책, 4차 주경, 재난지원금 등 이제 현안들이 있는데요. 예. 이 대표의 말처럼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통한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협치에 대한 기대가 큰 게 바로 이낙연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 대표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40년 가까운 인연 때문인데요. 1982년 이제 이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전두환 정부의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이제 특종을 했는데요. 당시 취재원이 이제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던 겁니다. 네. 그 이 대표가 또 당 대표 출마하고 나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당시를 회고를 했거든요. 밤에 이제 아파트에 갔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아파트가 되겠죠. 갔는데 김 위원장이 술술술 얘기해 주시더라 이런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제 두 사람은 정계 입문 뒤에는 같은 당에서 합을 맞춰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또 김 위원장은 당 부대표로 의정 활동을 같이 하기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었었죠. 네, 당시. 그렇죠. 또 다른 일화도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입니다. 좀 가장 가까운데 이 대표가 4.15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앞두고 있었을 때 김 위원장은 이제 당시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을 만나서 이번에 저쪽 당으로 안 가실 거죠?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김 위원장이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셔라고 답했다는 일화도 이제 전해지고 있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잘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여야 대표 자리에 있으니까 좀 기대감이 큰 것 또한 또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에 서로 관계가 비교적 호의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좋은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얘기인데 통합당도 지금 이 대표 취임을 두고 협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 기대를 이제 나타냈는데요. 원만한 여야 합의를 노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새로 된 집행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여야 간의 소위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국민이 정치권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위 정치를 갖다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화답을 했는데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비상경제, 균형발전, 또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국회에서 조속히 가동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 주 원내대표가 야당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여기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데요. 국회에서 사법감시 특위를 별도로 둘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법부 또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이 사법기구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고 또 사법기구를 감독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감시 특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네. 이제 주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 대표가 이 제안을 받을지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면서 그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한 달에 한 번 식사도 하고 이제 전국 현안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장과 또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이제 주례 회동이라고 해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회동을 하거든요. 네. 그 여야의 대화가 좀 많다는 건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좀 여야의 협치도 좀 협치의 꽃도 활짝 폈으면 하는 좀 기대를 갖습니다. 네, 여야 대표들과 의장과의 만남은 지난 문희상 국회의장 때도 매달 한 번씩 초월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죠. 네, 네. 그랬는데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이슈 분석은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의 등장과 더불어 여야 전국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망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사임 이후에 한일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야당원들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사임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아베 총리 사임 이후 들어설 차기 일본 내각 구성을 한일 양국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사임하더라도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일본의 부족한 과거사 인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 관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가 있고 쉽게 희망적인 전망을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대응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도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이 지금이라도 뉴질랜드 국민과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그만 잘못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못했다고 오히려 인정을 하고 또 사과하는 것이 더 국격에 맞지 않는 걸까요?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주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강 장관은 사과를 하지 않았던 건 외교부 조사 이후 피해자가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고통에 공감한다며 장관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장관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편 억대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외통위 소속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언론을 통해 해당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재분배와 관련해 법사위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원구성 가합의안대로 통합당이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라면 대화에 나설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서 여당의 힘에 의해 허물어진 원구성 원칙을 이대로 방치할 거냐며 원구성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 사태를 의료계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취소와 의사 국가고시 일정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면서 파업을 이어간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료계 집단 휴직은 파업이 아닌 의료법상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언론에서 파업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여당 의원들 요구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가 되려면 주체가 노이며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의료 교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시 정부가 의료인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지난 7월 2일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 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제9조 재난 공동 대응 및 긴급 지원이었습니다. 1항엔 재난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 의료 인력, 의료 장비, 의약품 등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 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부분이 정부가 의사 등 의료 인력을 긴급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 해당 법안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 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습니다. 인도적 교류인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자는 의미를 담은 남북의료 교류 법안, 21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른 데 이어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전 유튜브를 통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통합당은 사상 첫 비대면 온라인 방식 의원총회로 새 당명과 정강 정책을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50명 이상 집회가 안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방법의 의총을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로 의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곧 웹캠을 설치하고 전원이 얼굴이 나오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훨씬 더 편한 영상 쌍방향까지 가능한 그런 걸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의 온라인 의원총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춘 행보였는데요. 통합당 원내 행정국은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보고하고 청취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총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우리 당의 유튜브 채널 옳은 소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원총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원들의 의견은 댓글을 통해 수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당의 새 당명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으로 잠정 결정됐고요. 이후 내일과 모레 각각 열리는 온라인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여야 정치권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의석과 상임위 회의실에는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일상의 변화, 그리고 정치권의 변화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당의 새 간판을 국민의힘으로 낙점했습니다. 지난 2월에 등장했던 미래통합당이라는 간판은 이제 반년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명 발표가 바로 되자마자 또 이제 이전에 단체명으로 썼던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 이름과 함께 당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네, 국민의힘 그동안에 공모를 해가지고 뭐 17,000여 건이 모였다 이랬었는데요. 네. 국민이란 용어와 또 힘 이렇게 모은 배경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번 당명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국이란 단어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당을 상징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만 이번 정강정책 개정 작업을 통해서도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념과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공동체의 내일과 발전을 이끄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당의 당명의 모습도 국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네. 국민이 만들어낸 이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당명을 일단 우선적으로 안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 호의제로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혹시 국민의당, 국민의힘 합당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한 방송에 나가서 네.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의 향후 행보에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야당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점이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여러 실정에 대해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고 또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면 함께 할 수 있는 큰 틀을 열어놓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각하고요. 예. 전적으로 우리 당이 앞으로 가는 길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의 뜻과 의지에 맞다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려 있는 것이 현재 미래통합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가 국민의힘으로 정했다 발표가 되자마자 그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원하고 지지했던 시민단체 국민의힘 본인이 첫 번째 아마 공동대표를 맡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왜 반대쪽에서 쓰느냐 용어를 좀 과격하게 이름 훔치기다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폭넓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이제 정당의 당명들을 새롭게 만들 때에는 아예 누구도 쓰지 않은 새로운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2012년도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처음 쓰게 됐을 때도 비슷한 비판의 지적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새누리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고 있는 곳들도 적지가 않았고요. 네. 하지만 정당이 명칭으로 차용해서 쓰는 부분들에 법적, 제도적인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예. 여러 비판과 처음 초기에 만들었을 때는 약간 조롱 비슷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당명을 만들어내고 난 뒤에 그 후로 치러지게 된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이후에 치러지게 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바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당명 개정안에 대한 이 명칭이 다소 낯설고 조금 어색하고 또 혹은 누군가가 썼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정당이 새롭게 당명을 만들게 됐을 때 나타나는 진통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내용을 얼만큼 더 국민의 시각에 맞춰서 잘 발전시켜 나가는가가 앞으로 저희 당이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말 거대 여당이죠. 새 당대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 오늘 들어갔는데요. 여야의 대표들이 내일 공식 회동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알고 지금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40년 인연을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 네. 싹 트고 있다는 얘기던데 어떻습니까? 네. 비대위원으로서 이 대표에게 예. 기대와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많은 우리 당의 구성원들도 이낙연 신임 대표 체제에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협치의 가능성들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이낙연 대표께서 총리 시절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청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마 민주당의 당대표로 활동하게 되면서 특히 의석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 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국정을 끌고 가기보다는 충분하게 반대되는 목소리까지 경청하면서 협치 리더십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도 과거보다 더 나은 정치 발전의 모습을 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평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네. 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됐던 국회가 어제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정상화됐는데요. 전면 중단됐던 의사 일정이 재개되고 예정대로 내일부터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거대 여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도 탄생했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 그리고 민주당 새 지도부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선임 부대표를 맡고 있죠. 전재수 의원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전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치르다고 아쉬움도 꽤 있었을 겁니다. 예, 거기다가 또 막판에 당 지도부 몇 분들이 그 능동 감시자 아니면 직접 접촉도 있고 했는 다행히 음성으로 다 판정이 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그 자가격리 중이라 네.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이제 몇 분 계십니다. 이게 국회에서 회의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거의 뭐 회의가 매일 있다시피 하는데 전 의원님은 직접 그 대상은 아니었죠? 예, 저 같은 감시 경우는 대상이라고. 예, 예. 그날 이제 마침 제가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 네. 저는 뭐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또는 자가격리를 하거나 예. 또 능동 저 감시 뭐 이것도 안 됐는데 아직 복귀를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9월 6일 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임 부대표를 그래서 있나 보면 역할을 대신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일정은 별 차이가 없겠네요. 회의 운영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회 뭐 이제 정기국회 시즌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입법과 예산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게 국회 본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든지 또 자가격리 해야 될 사람들 또 자가격리 확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예. 예를 들면 회의 참석 인원을 줄인다든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다든지 또는 회의를 취재하러 들어오는 기자분들을 예를 들면 풀단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좀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어떻든 전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이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동참을 하면서 네. 국회 일은 또 국회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낙연 그 새 대표 기자들이 막 나오는데 취재하려고 하는데 일정한 거리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 좀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사진 기자 한 분이 이제 확진이 되면서 이 이제 국회가 이제 셧다운이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하고 있고 전 국민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도 그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저희들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이는 그 가운데서도 국회 본연의 역할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밖에서 전문가들에게 우리 방송을 포함해서 누가 될 것 같으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다 이낙연, 그렇죠. 이른바 어대낙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새 대표가 되면서 당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걸 좀 가늠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이번에 저희 당의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들이 뭐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세론을 확인하는 그런 전당대회였고 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비전과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던 대체로 보면은 대표 누가 되느냐에 주목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낙연 대표 체제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 말씀 함부로 하시지 않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말씀만 늘 하시다 보니까 단어도 골라서 쓰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만큼 신중하게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말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국회가 그동안 늘 이게 싸움의 진원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합의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포용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가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낙연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당청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당청이 당분간 밀월 관계를 이어갈 거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청은 당분간이 아니라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밀월 관계라기보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부족한 거 보완하고 잘된 것은 또 잘했다고 박수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런 원만한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낙연 대표께서는 정부를 이끌었던 총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또 일정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청 관계는 문제가 없을 거다. 다만 원만한 당청 관계를 통해서 국민들께 적어도 정치라는 것이 희망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위로는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대표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당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당청 관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이낙연 신임 대표 하니까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쪽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전 이해찬 대표와의 과거의 인연을 대비시키면서 지금 이낙연 대표의 기자 때의 경험과 또 이후에 새천년민주당 같이 했을 때 경험해가지고 여야 협치에 좀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니 이런 기대감 나오는데 어떤 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싸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 좀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을 볼 때 상당히 협치의 기반이 좀 될 수 있겠다. 다만 저희들이 입으로 늘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협치가 과연 무엇을 위한 협치인지 누구를 위한 협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여야가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잘 지내는 것이 협치는 아니죠. 네. 협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입법과 성과 또 이런 것들을 낼 때 이 진정한 협치인 것이지 그냥 여야가 잘 지내는 것이 협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양쪽에 서로 리스트를 내놓고 대조를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협치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협치, 국민을 위한 협치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치를 하더라도 크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만 이제는 이 협치의 내용이 국민을 위한 협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또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대표 취임을 축하하면서 여당이 힘으로 깨부순 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구성 관련 문제를 다시 꺼낸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진위를 파악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호영 대표께서 이제 이낙연 대표 취임한 지 하루 이틀 됐습니다. 하루 이틀 됐으면 좀 덕담도 좀 해주시고 뭐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야박하게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몰아붙인 느낌 있습니까? 뭐 처음부터 저 이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해가지고 원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을 다시 물려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핵심은 이제 법사위죠. 이미 이 문제는 끝난 문제고요. 끝난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당대표 취임해가지고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야박하지 않나,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회가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적인 성과도 내고 또 예산의 성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낙연 대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야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단과 또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전체 통화를 해서 이제 책임지는 자리인데 어떻게 서로의 유기적인 뭔가 연결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낙연 대표께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또 미래통합당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상으로 또 당대표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포지션에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당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의 또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내 지도부와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원내 지도부와 좀 자주 만나서 자주 좀 머리를 맞대야 그 간극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가 이낙연 당대표의 말하자면 공과에도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 대표단과 이제 당 대표단과의 관계 질문 나온 게 하나 추가 질문 드리면은요. 지금 당 대표이기만 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5사람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특성을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이 정말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8분의 후보를 넣고서 어느 분이 될까 또는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도 이제 고민의 끝을 내지를 못했는데 이번 투표 결과를 보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게 답이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청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 또는 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또는 비주류의 목소리를 당이 받아 안기 위해서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을 골고루 최고위원으로 민주당의 당원들이 뽑았구나. 정말로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명하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에 방점을 찍기로 했는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IMF 국난도 있었고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 이 코로나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에 저희들이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국회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이 국회라는 곳은 입법적 성과와 예산적 성과를 가지고서 국민들께 힘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100일간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집권 여당의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서 성과를 내겠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허투루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속도 조절론이라고 굳이 저희들은 표현한 적이 없고요. 다만 우선을 강조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법적으로 7월 15일까지 이제 출범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통합당에서 지금 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월 15일 법정 출범 시한을 이미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야당과 새롭게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선이고 저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공수처가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빼고 속도를 좀 늦추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부산이 지역구시고요. 전 또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게 됐었는데 부산 얘기 나오면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 나오는데 네. 전 의원께서 전에 그 무공천 주장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부산에서 정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3번의 낙선 끝에 지금 2번 당선이 됐는데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저는 이제 성찰하고 같은 분하고 4번 대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성입회. 그래서 저는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정말로 우리 정치권이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던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던진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든 또는 도덕적 규율에 의해서든 좀 책임지고 명확하게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무공천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통합당에서도 우리도 대통령이 탄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통합당이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후보 내지 말라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한켠에서 부산시당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세게 주장을 해버리면 지도부가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여러 의견들을 좀 잘 묻어서 과정에 참여할 거다. 현명하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저도 의견을 좀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가 이제는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사과해놓고 돌아서서 보면 저게 잘못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인지 저게 사과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는 것이 저의 이야기의 본 뜻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최대 접전지에서 이렇게 재선에 승리를 하신 만큼 이번 국회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북구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초선 4년 동안 60년 동안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구포 개시장을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지고 철거를 시켰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안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 국민들께 이 희망은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위로는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에서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다는 포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선임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선선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는 전국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내일부터는 9월입니다. 내일은 좀 덥다고 했지만 무더위도 점차 가고 푸른 하늘이 더 높아질 건데요. 코로나도 함께 물러가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스스로 극복해내야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극복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